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화성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공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공화성입니다. 자, 이게 의정부의 이제 한복판에 도심지 대형 건물인데도 진화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우선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네, 이 건물에는 그 스프링클러 설비조차 설치되지 않아서 예. 초기 진화에도 실패한 데다가 그 아파트 주변에 그 불법 주차로 인해 소방차가 화재 현장까지 접근하는데 시간이 걸린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바람도 거세였기 때문에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돼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초기 진화가 실패했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추가로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이제 초기 진화라는 것은 그 건물 내에 그 설치되어 있는 옥내수 화전 설비라든가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돼서 화재가 났을 때 자동으로 진화를 한다든가 이런 체계가 갖춰져야 되는데 예. 그런 스프링클러 설비조차 소방시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가 스프링클러 설비인데 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진화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오늘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CCTV 화면상 1층이 이제 주차장으로 이렇게 설계가 돼 있고요. 1층에 이제 차량들이 주차돼 있고 거기 이제 오토바이에서 이제 발화가 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피를 1층으로 해야 되는데 대피해야 될 그 출입구가 이제 뭐 이제 불이 난 상태여서 대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어떤 상황이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대피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계단을 통해서 지상으로 대피하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예. 지상으로 대피하는 방법이 이번처럼 여의치 못할 경우는 그 옥상으로 대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옥상으로 대피하는 방법조차 힘들 경우에는 그 실내의 베란다라든가 그 대피 공간에서 실내에 대피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대피 공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도 이 화재 사건 쭉 뉴스로 보셨을 텐데요. 교수님 보시기에 이 화재가 이렇게 삽시간에 번진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그 건물 구조 자체가 그 드라이비트 공법, 그러니까 그 스티로폼이나 그 발포 스트랜 등으로 그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드라이비트 공법인데요. 이 방법은 자재가 가볍고 시공이 용이해서 그 공사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시간도 하나입니다. 절감이 되나 보죠? 그 공법을 사용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이 화재를 위층으로 급속도로 확산시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또 이 필로티 구조라고 하죠. 이 벽면은 이렇게 뚫려져 있고요. 기둥으로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이 구조도 좀 화재를 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원인으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소방 관련 법령에는 1층과 피난층에는 그 소방시설과 방화시설 등이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계속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그 1층에서 발화되어 그 주차된 차량에 옮겨 붙어서 연소가 되었다고 하면 차량의 유류 등으로 인해서 유독성 가스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희생자도 많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부상자가 99명이고요. 그 가운데 지금 10명이 생명이 이제 위중한 상황이어서 현재까지 4명 사망이고요. 오늘 그 부상자들 보면은 이제 유독가스를 마셨거나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은 분들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오늘 1층이 이제 막히다 보니까 이제 뛰어내리신 분들이 많이 있고 화면에서도 이제 앞서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이 구조를 기다리는 것보다 이렇게 뛰어내리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겁니까? 사실 뛰어내리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상 아닙니다. 위험하죠? 예, 그렇습니다. 한 1층에서 3층 정도에 거주하고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 뛰어내릴 수도 있겠지만 3층 이상만 되더라도 뛰어내리면 오히려 큰 위험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지상 1층 아주 저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단 계단을 통해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구조를 기다리는 방법이 가장 좋겠고요. 예. 이것이 여의치 않는다고 하면 그 실내에 들어오는 문을 유독가스가 들어오는 그 문을 막고 베란다라든가 이런 곳에서 구조를 침착하게 기다리는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 우선은 계단으로 나가보고 계단이 이제 연기가 없다든지 하면 빨리 이제 신속하게 대피하고 계단이 이제 굴뚝처럼 이제 연기가 이제 올라오고 할 경우에는
집안에서 이제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불이 시작된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문제가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법적인 사항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그 11층 이상은 되어야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11층 이요? 건물은 10층 건물이었기 때문에 네. 정말 중요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법에 꼭 규정하지 않더라도 예. 네. 스프링클러 설비라든가 옥내 소화전만큼은 어느 건물에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설치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이 맨 꼭대기층에서 하얀 연기가 쉴 새 없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저렇게까지 이렇게 연기 때문에 또 질식사 혹은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유독가스란 것이 한 모금만 마셔도 움직이기가 힘든 상태로 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 저 연기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속수무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스프링클러 설비 중에는 그 연기를 감지하는 스프링클러 설비도 있습니다만 예. 일반적으로는 열만 감지하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기를 감지하면 연기를 감지하고 열을 감지해서 동작시키는 것이 이제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 이것조차도 사실은 연기만 먼저 감지하면 경보만 할 뿐 물은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열을 감지해야지 물이 나오는 것이 스프링클러 설비인데 예. 이 열은 연기보다 이동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프링클러 설비가 제때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저 오늘 도심에서 불이 났고 토요일 오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잠을 이제 자고 있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고요. 헬기까지 동원해서 이제 구조에 나섰는데 좀 바람이 좀 많이 불었다고 하고 일부 주민들은 헬기 바람 때문에 불이 더 번졌다는 주장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헬기의 바람 때문에 불이 번질 가능성은 사실상 있습니다. 예. 옥상 구조에 있어서는 그 헬기가 가장 중요한 구조 수단이기 때문에 예. 그래도 헬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빨리 구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경찰이 지금 방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시는지요? 네, 우편함에서 초기에 화재가 발생이 됐다고 하면 예. 발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무심코 우리가 우편함에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것을 또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실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좀 더 조사를 해보아야 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새로운 원인으로는요, 오토바이, 그 우편함 옆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난 것으로 그 경찰이 CCTV 확인 결과 나온 내용인데요. 오토바이에서 불이 났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원인이었을까라고 좀 추정할 수 있을까요? 오토바이 엔진이 과열됐다든가 예. 이렇게 해서 오토바이에 그 가연물에 불이 번져서 그러면 오토바이에 그 기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름으로 불이 번진다면 쉽게 또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1층의 지상 주차장에 차를 많이 세워놓는데요. 이 차량이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필로티 구조일 경우에는 1층 현관을 그냥 유리문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그 1층 현관문을 방화문으로 규정을 좀 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진 않을지 궁금한데요. 네,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예. 국민의 그 생활 편의라든가 건축비 상승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 1층은 법을 많이 완화시켜가지고 유리문이라든가 이런 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안전 측면에서 본다면 1층 부분도 반드시 방화문으로 설치하도록 법으로 강제해서 보다 안전한 이런 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본다면 필로티 구조인 경우, 그러니까 지상 주차장에 차량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더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1층 현관문.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1층에 방화문을 또 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예. 문을 이렇게 사용의 편리를 위해서 문을 또 이렇게 방화문을 열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강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예. 방화문이 설치된 곳은 반드시 문을 평상시에 닫아 놓을 수 있도록 이런 안전 의식도 우리가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방제 전문가라서 이 질문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200명 가까이 이제 이재민이 발생했고요. 4명이 현재까지 사망했고 99명이 이제 부상을 입었어요. 대형제 그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아파트도 3개 동에서 4개 동 가까이가 뭐 전소되거나 상당히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 책임이나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 아시는 예, 말씀 기본적으로 주시죠. 본인이 그 아파트 자체 내에서는 이제 개인 사유로 대부분 보고 있기 때문에 화재 보험이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이런 보험을 들지 않는 이상 예. 예.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예. 이게 법적으로 조치라든가 어떻게 시도에서 어떤 문제가 시도에 잘못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예. 시도에서 일부 보상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예. 건물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웠는데 특히나 그 해뜨는 마을 아파트는 아파트였거든요. 그런데도 건물 사이가 굉장히 가까워 보이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일지 혹은 뭐 법을 어긴 부분은 아닐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법적으로는 아파트라면 예. 법적인 용도가 아파트가 있고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용도는 틀린데요. 아파트라면 건물 사이를 6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m요. 네. 하지만 이번 건물 같은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소방 관련 법령을 많이 완화시켜 놨어요. 1m 이상의 공간만 확보하면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m 이상 정도의 공간만 확보해서는 인접 건물로 화재가 순식간에 번질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오늘 화재를 보면서 이 필로티 구조로 된 그 아파트나 뭐 주상복합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약간의 좀 불안감도 생길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좀 어떤 좀 주의를 하거나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좀 같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런 구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예.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소화기, 우리가 소화기가 다 비치되어 있을 텐데요. 예. 예. 비치되지 않은 건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은 예.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있어도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는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예. 소화기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또한 잘 보이는 곳에 소화기를 놓아두어서 이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피해 대본그린 아파트하고 드림타운 해뜨는 마을 아파트 서너 개 동이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요. 일단 오늘 저녁에는 이제 집을 나와서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묵게 될 텐데 말이죠.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그 아파트로 불에 손상을 입지 않은 곳은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기준에, 어떤 판단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건물이 한번 화재가 발생이 되면 예. 건물이 이제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이기 때문에 예. 콘크리트 구조는 열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건물 강도가 상당히 예.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한 안전 진단을 다시 거쳐서 이상이 없는 것이 확실하게 판단한 후에 입주를 할 수가 예. 있게 되겠습니다. 좀 말씀 들어보니까 좀 그때까지는 붕괴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또 그럴 우려도 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드는데요? 바로 입주해서는 절대 되지 않고요. 예. 전문가의 안전 진단과 그리고 시도에서 이걸 확인해서 입주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판단을 받은 후에 그때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제. 자,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화성 교수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